안녕하세요, 체이크 여러분, 그리고 EPL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앙크TV입니다. 결국 여러분들의 애칭이 첼크로 이제 선정이 됐는데요. 첼크라는 단어가 첼시와 앙크를 합친 단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타팀 팬들은 여전히 시청자 여러분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첼크가 좋다면 또 첼크로 들으셔도 되고요. 자,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냥 얘기와 맨디 얘기는 지난주부터 쭉 나오고 있는 이적설이기 때문에 뭐 그지 다를 거는 없습니다. 저도 이게 처음 다루는 것도 아닙니다. 속보성인 것도 아니기 때문에 조금 좀 다 알만한 내용이겠다 싶지만 조금 세부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경기력이나 이런 것보다도 왜 이런 선수들이 영입되려고 하는지, 케파는 어떻게 될 것인지 뭐 요런 위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어려운 말이 없죠. 왜 영입되려고 하는가? 일단 케파가 못하기 때문입니다. 1옵션이 잘하면 2옵션은 뭐 아주 노장 선수, 카바에로라든가 부폰이라든가 이런 선수들을 구해도 되고, 아니면 커밍이나 블랙맨 같이 끌어올려도 됩니다. 하지만 지금 1옵션이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2옵션마저도 주전 경쟁이 가능한, 지금 카바에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주전 경쟁이 가능한 선수를 원하는 거거든요. 일단 케파가 못한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변명거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수비력도 너무 안 좋았죠. 지난 시즌 수비력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이게 케파만의 잘못이냐고 물어봤을 땐 아니라고 답변 드릴 수 있지만, 그렇다고 케파의 잘못이 없냐고 물어보셨을 땐 또 아니라고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케파가 있을 때 영입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럼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케파보단 나은 선수는 안 됩니다. 그럼 뭐 케파보다 못한 선수 데려오자는 거야? 그런 얘기가 아니라 단순히 케파보다 나은 선수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옛날 체으나 레알간 그 녀석 정도의 경기력을 보여줘야, 레알간 그 녀석도 경기력 문제는 조금씩 있었거든요. 분명 레알 가서 잘하고 있지만 그런 것처럼 케파보다 나은 선수는 찾기가 쉽습니다. 통계 그래프를 보시더라도 케파는 5대 리그에서도 하위권 안에 들어가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선수를 찾는 건 쉽지만, 그런 선수를 데리고 오면 또 케파와 비슷한 문제가 재발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케파보다 나은 선수를 데리고 와야 됩니다. 두 번째는 비싼 선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뭐 가령 2천만 파운드가 넘어가는 금액, 뭐 2천만 파운드에 괜찮은 골키퍼를 구할 수 있어요? 못 구할 겁니다. 2천만 파운드. 하지만 경쟁이 가능한 선수는 구할 수가 있겠죠. 뭐 터질 것 같은 선수, 아니면 터질 만한데 뭐 하위 리그에 있기 때문에, 아니면 하위 팀에 있기 때문에 좀 싼 선수, 이런 선수들을 노려야 되는 거죠. 주로 2천만 파운드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경제적으로 첼시가 부담을 입게 됩니다. 이 선수도 망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케파와의 경쟁에서 둘 다 실패할 확률이 공산이 있거든요. 저는 요즘 많은 투자를 하면 많은 이득을 본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은 투자를 하면 도박성이 많아지거든요. 옛날에 비해 마음을 비울 수 있을, 물론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지만 마음을 비울 수 있을 만한 투자가 되어야만 첼시도 조금 여유롭게 경쟁을 붙일 수 있지. 야, 너도 터져야 되고 너도 터져야 돼, 그러면 너무 도박성이 되기 때문에요. 2천만 파운드가 넘어가면 조금 불리해질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는 자원들이 영입돼야만 케파와 경쟁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왜 자꾸 케파와 경쟁 얘기를 하느냐? 케파가 나갈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는데, 첼시는 지금 케파를 내보내는 거에 큰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굳이 이렇게 최후에 언급을 하지 않아도 첼시는 지금 그렇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적에 대한 움직임. 살만한 팀도 없고 고주급이고 뭐 선수가 좋은 기량을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이 정도 조건을 갖추면 빅클럽이 영입해야 되는데 영입할 팀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또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에메르송하고 바카요코는 경기력도 경기력이지만 첼시에서 완전히 제외된 선수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입할 만한 구단들이 나오잖아요. 케파도 어떻게든 팔라고만 들면 첼시가 못 팔지는 않을 겁니다. 실제 라리가 몇몇 팀들이 관심을 보였다 할 정도로 못 팔 수 있는 자원은 없습니다. 선수 중에 뭐 굳이 아무튼 그렇게 보자 그러면 뭐 니포프 정도도 탈락하게 됩니다. 왜냐면 잉글랜드 자원이고 번니가 EPL에 있고 여러 가지 조건에선 2천만 파운드가 넘어갈 거기 때문에 니포프도 탈락하고 에드와르 맨디나 뭐 마이크 매냥 정도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의 이적설이 계속 뜨겁게 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조건은 쉽게 맞추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 보드진에는 체으가 있습니다. 체으가 그런 걸 잘 모르지 않기 때문에 케파의 잔류 얘기를 했다라는 건, 예를 들면 조르지뉴라든가 예를 들면 뭐 치크, 이런 식으로 잔류할 것이다 이러면 보드진의 그냥 언급일 수 있지만, 골키퍼 출신 체으, 보드진의 체으가 케파는 남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건 조금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경쟁을 붙인다는 느낌인 것 같고, 그래서 에드와르 맨디랑 마이크 매냥이 뜨겁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앞서 설명한 거하고 조금 가닥이 틀립니다. 첼시는 어쨌건 케파를 팔라는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올 시즌이 안 되더라도 다음 시즌에는 케파를 팔라 그러는 것 같아요. 물론 경기력이 갑자기 쭉 올라가 버리면 안 팔겠죠. 그냥 그대로 쓰겠지만 그럴 확률보다는 어느 정도 경기력이 올라온 다음에 제값을 받고 팔겠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케파와 맨디, 케파와 매냥 이런 식으로 새로운 선수가 났다 그러면 케파를 팔고, 케파가 났다 그러면 이 선수들을 서브키퍼로 쓰든 뭐 임대를 보내든 이런 식으로 처리할 것 같습니다. 많은 돈이 투자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의 처분은 쉬우니까 케파가 살아나는 게 메인 옵션이긴 하겠지만 이들이 터져줘도 적은 금액으로 도박을 한 거니까 약간 이런 가닥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첼시가 처음부터 이런 기조를 들고 나왔냐? 그건 또 아닙니다. 오나나가 링크 난 지는 한 2월, 3월, 4월쯤에 계속 링크가 나고 있었고, 오블락은 잘 아실 겁니다. 오블락은 첼시의 3대장이라고 불리는 맨노, 킨셀라, 로마노도 다 다뤄봤을 만큼 실제 첼시가 관심을 보였던 자원입니다. 바이아웃도 실제로 있고요. 거기에 슈테켄까지 있습니다. 물론 재계약을 하면서 조금 틀어진 감이 있고 바르셀로나가 팔 리가 없겠지만 어쨌건 슈테켄, 오블락, 오나나급들은 주전이 되어야 되는 급들입니다. 오나나는 조금 아쉬울 수 있어도 오블락과 슈테켄을 케파와 경쟁하기 위해서 데리고 온다? 그건 아닐 거거든요. 케파를 팔고 나서 들어오겠죠. 케파를 서브로 쓰기엔 너무 비싸고 주급도 높으니까. 그런데 그것들이 잘 안 됐단 말입니다. 로마노가 얘기하기에 오블락은 절대 영입이 안 될 것이다, 쐐기를 박아놓을 정도로 이게 쉽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케파 경쟁 체제로 넘어간 것 같은데, 그럼 맨디와 매냥에 대해서는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경쟁은 해볼만 하나 그렇다고 많은 기대를 하기엔 조금 어려운 자원들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둘 다 잔실수도 있고, 물론 선방률이 좋고, 마이크 매냥 같은 경우에는 12 클린시트로 클린시트도 리그왕에서 탑급 안에 들어갑니다. 나쁘지 않은 자원이지만 잔실수가 좀 있고, 리그왕이라고 리그왕과 EPL의 좀 수준 차이?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가요? 리그적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은 조금 아쉬울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맨디부터 보자면 팔이 정말 길어요. 키도 크고, 나이는 92년생인데 케파보다 많죠. 하지만 키도 크고 197cm에 팔도 길어서 정말 선방을 잘합니다. 근데 한 가지 단점은 뭐냐면 공중볼 때, 세트피스 때 펀칭을 많이 해냅니다. 그러니까 세컨볼 찬스를 많이 만드는데 우리의 최대 단점은 세컨볼 찬스입니다. 공중볼을 넘어와서 어떻게 케파가 막던 수비들에 맞고 나가던 골퍼스트를 맞던 그 세컨 찬스 때 먹히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펀칭을 한다, 키가 커서 팔이 길어서 공중볼의 우위를 가져가는 것까진 좋은데, 레알간 그 녀석처럼 공중볼을 잡아줘야 되는데 이걸 펀칭을 해버리면 도로 원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맨디의 저는 가장 약점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펀칭을 못한다는 건 아니에요. 잘하는 편이지만 그래도 잡는 것보다는 펀칭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단점도 한번 넣어봤습니다. 게다가 매냥은 3천만 유로를 넘게 원한다라는 기사가 있기도 해요. 사실 그렇겠죠. 왜냐면 자신들의 주전이고 첼시가 급하다는 거 잘 알고 있고 돈도 많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이참에 많이 벌어들이겠다라는데, 만약에 그 가격이 되면 매냥은 그것도 단점이 됩니다. 매냥은 그 이상 투자하기에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뭐 선수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돈을 투자를 하면 또 기대하게 되고 그 선수에게 많은 부담감을 짊어질 수밖에 없죠. 돈이 많이 투자되니까. 그렇게 되면 케파랑 도로 원점이에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건 케파도 라리가에선 그렇게 나쁜 선수는 아니었습니다. 유망하지도 않은데 갑자기 첼시가 바이아웃을 땡겨가지고 데리고 온 선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찌됐든 EPL에 와서 뚜껑을 까봐야 하는 선수들을 많은 돈을 들여서는 안 돼요. 물론 오블락이라든가 필드 플레이로 치면 메시, 이런 선수들은 어딜 가든 기대가 되는 선수들이죠. 월드 클래스니까. 근데 그런 급의 선수가 아니라면 리그가 바뀌고 수준 차이가 바뀌고 또 이런 거를 감안을 해야 됩니다. 사실 케파도 그런 식으로 무너진 선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럼 너의 생각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런 영입에 대해서는 되게 찬성입니다. 앞서 얘기한 거 들어보면 전혀 찬성하는 것 같지 않아 보여도 저도 이런 부분엔 찬성이고, 오히려 아직까진 이적 시장이 좀 열려 있고, 그렇다고 우리가 카바에로나 케파를 부상 입은 상황도 아니니까 이적 시장이 10월 5일까지거든요. 그 안에 튕겨 나오는 자원이 B클럽에 있지 않을까. 불만이라든지 뭐라든지 이런 식으로 튕겨 나오는 자원들이 있을 테니까 그런 자원들을 노려보는 건 어떨까. 어차피 경쟁을 붙일 거라면 그런 자원들이 더 이득이 되지 않을까. B클럽에서 뛰었고 B클럽이 데리고 있었다는 건 경기력이 어느 정도는 확보되어 있는 거니까 그런 자원들은 어떨까. 뭐 아스날의 마르티네스라든가, 미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리벨이 지금 제대로 자리를 못 잡을 수 있죠. 노이어가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그 선수는 임대를 보내겠죠. 임대를 보내면 옛날 AT 마드리드에게 우리가 레알간 그 녀석을 임대 보냈을 때 사모라상을 받지 않았습니까? B클럽이었던 AT 마드리드도 첼시에 임대를 받아올 정도로
약간 그런 일이 왕왕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거를 잘 이용한다 그러면 대박 날 수 있죠. 우리가 임대를 받아서 최근에 성공한 적도 있죠. 그게 코바치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로 데리고 오는, 어차피 한 시즌 경쟁만 바라보는 거라면 굳이 또 금액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유망한 선수를 임대 데리고 오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방법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빅클럽이라는 게 이제 1옵션들이 거의 굳혀져 있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1옵션이 좀 불안하기는 하지만 대체로 1옵션들이 거의 모든 경기를 소화해냅니다. 모든 경기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불만이 있는 유망한 선수들을 임대 데리고 오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 시즌을 만약에 그런 게 안 된다 그러면 매냥이나 맨디처럼 영입을 하고 한 시즌 정도 추이를 보는 것도 좋고, 뭐 그런 게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좋고, 정말 베스트는 이제 오블락 같은 선수를 데려오는 거. 왜 첼시가 케파를 처분하지 않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짚어봤고요. 케파를 팔지 않는다면 어떤 방향, 어떤 의미로 갈 것인지도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걸 빨리 다뤘어야 되는데 지난주는 좀 많이 바빠서 좀 컨디션적으로 좀 난조를 겪어서 이제 소개시켜드린다는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의 구독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